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책플미 오늘 9월 2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아까 우리 여미남에서 남궁 주임한테 살짝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BOE가 예. 영국은행의 배신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 상무님이 보시기에 어떤 내용들이 어제 나왔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우리나라 시장 열리는 동안에도 이 영국에 대한 예. 위기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국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네. 우리 시장에 상당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제 영국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기 예. 때문에 어제 아침에 제가 살짝 영국 시장이 예. 연초 이후로 보면 가장 탄탄한 시장 중에 하나다. 예. 주식 시장이 그 얘기를 살짝 해드리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좀 그런 혼란한 모습을 보면은 영국은 그 GDP 규모로도 전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저기 남미의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존재가 없는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민감해했던 것 같고요. 어제 나온 그 BOE의 조치를 보면은 약간 좀 말이 바뀌기도 하는데 처음에 무제한으로 채권 매입을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규모를 정해서 13일간 하루에 50억 파운드씩 650억 파운드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450억 파운드의 텍스 컷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영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지금 헤드라인 CPI가 1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코어 CPI도 한 6%가 지금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450억 파운드의 텍스 컷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겠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왼쪽에 보면은 그 조치가 텍스 컷 조치가 나온 다음에 영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레벨업 됐어요. 네. 그래서 내년 한 8월 정도에 애초에 기대했던 영국의 기준금리가 5%였는데 그 조치 이후로 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영국의 그 장기금리도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 플러스 주식 가격이 굉장히 막 급락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국도 신용이나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영란은행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그 감지를 하고 그런 영국 가계하고 기업의 신용 상태 악화가 우려가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좀 채권 금리 장기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영국도 최근 10년간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인플레가 시작되니까 양적 축소 QT를 하고 있었는데 그 QT를 이제 중단을 하고 다음 달 말까지 중단을 하고 잠정적으로 650 파운드에 해당하는 채권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서 장기 금리를 조금 낮추는 그런 그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그 논평을 보면은 한시적이다, 네. 미봉책이다, 이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부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영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영국 금융시장의 안정이 또 그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지금 영국의 그 기준금리가 최근에 두 차례 연속 인상이 되면서 2.25%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25%에서 내년 말까지
5% 6%까지 간다면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연구의 장기 금리도 이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가게나 기업으로서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을 할 수 있고 이제 최근 영국채 10년물 보면은 4.5% 이상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그 조치로 인해서 하루에 무려 거의 50bp 정도 하락을 해서 4%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도 그 급락을 했다가 어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어제 이제 반대급부로 달러 인덱스도 급락을 했고요. 옆에 이제 달러 대비 각국 통화를 보면은 다 이제 그동안 달러 대비 그 강한 통화가 없었잖아요. 네. 어제 일제히 달러 대비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옌이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뭐 스위스 프랑, 캐나다, 우리나라 그 원화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달러 환율은 좀 한 1% 정도 빠질 걸로 여기 환율로 계산해 보면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WTI나 비트코인 전통적인 그 위험 자산으로 평가되는 그 자산들도 일제히 반등을 일단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하루만 보면은 이 조치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잠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뭐 18,00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예. 이제 거의 2만 불 근처까지 올라오고 유가도 올라오고 예. 채권 가격도 올라온 거죠. 그렇죠. 예. 금리가 이제 떨어졌으니까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미국채 금리가 뭐 내년까지 4% 이상 넘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을 때 예. 저는 그러지 못할 거다라고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11년, 12년, 13년 요 남유럽 위기 때 예. 그리스 국채 금리가 20%, 24%막 이랬었잖아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스 국채가 24%면 10년물이 예. 그러면 10년 동안 그리스 국민들이 열심히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예. 그 국채를 가져간 채권자들한테 24%의 금리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IMF 때 겪어봤었잖아요. IMF 때 우리나라 삼성전기 같은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의 회사채 금리가 36%였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열심히 삼성전기 직원들이 일해가지고 예. 이제 채권자들한테 36%씩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회사의 부가 강탈당하고 그 나라의 부가 강탈당하는 그런 예. 모습을 우리가 이제 양털깎기라고 그러는데 과연 미국의 국채 금리가 4%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예. 미국 국채 금리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예. 예,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뭐 등등 해서 쭉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 4% 금리를 채권자들한테 그 예. 고금리를 계속 줄 건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절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년에도 계속 페드가 정책 금리를 4.5 만들어 놓고 예.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는 저는 될 수 없다라고 봤거든요. 예. 그러면 영국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국 국채 금리가 전일 이제 4.5까지 올라갔으면 영국 파운드화로 예. 10년 동안 4.5% 금리를 받는다면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동안.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선진국에 해당되는 특히나 기축통화국들이 지금은 물가를 잡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고금리 상황을 절대 오랫동안 놔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채무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영국이 먼저 이제 빠르게 조치를 중앙은행이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저도 이제 전무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한동안 뭐 아주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길어야 저는
4분기에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금리를 견뎌야 되는 가계하고 기업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이제 고통이 굉장히 가중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급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고통을 보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또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시장에서 프라이싱을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 공격적인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은 물가도 빠지고 경기도 생각외로 더 침체가 되면은 금리는 여기에서 더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면 그 나라의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고금리로 계속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가를 계속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9월 30날이면 내일 PC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내일 PC가 발표되는데 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지표이기도 하고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인데 지금 컨센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CPI를 항상 또 중요하게 보는데 CPI하고 PCI하고 구성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까먹어요. 예. PCI랑 CPI가 예. 뭐가 달랐지? 그래서 이제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 8월에 PCI 물가 지표가 30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9시 30분,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내일 저녁? 예, 그렇습니다.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고 그거와 병행해서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미시간대에서 측정하는 1년 인플레이션하고 5년에서 10년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PC가 8월 달 거가 발표가 되는데 YOY로 6%가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이 돼 있고요. 전월에 6.3%에서 0.3%포인트가 하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수치가 이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엇갈릴 것 같고요. 잠깐 PC하고 CPI 보면은 CPI 쪽에 가장 큰 차이가 주거비 비중 있잖아요. 예. 그 도표로 나타냈듯이 그 안쪽에 있는 게 CPI 비중이고 바깥쪽에 있는 게 PCE 비중인데 안쪽에 CPI 비중에서 하우징이 차지하는 비중이 42.4%잖아요. 예. 근데 PC에서는 32.9%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거의 10% 이 나네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10%가 들어오는 것이 서비스 쪽 네. 이를테면 메디컬 케어, 에듀케이션, 레크리에이션 이쪽이 PC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CPI보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원 물가 쪽에 보면은요. PC 근원 물가가 YOY로 4.7%잖아요. 그 전월이 4.6%였는데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것이 요즘 이제 서비스 쪽에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자체가 조금 높게 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연준이 중요시하는 이 PCE가 이번 달에도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연준이 계속 그렇습니다. 적으로 그렇게 호키시한 발언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제 헤드라인 그 식료품비하고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는 그쪽이 이제 좀 지금 슬로우하다 보니까 이전치보다 좀 적게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제외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수요가 좀 세다 보니까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도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도 몇 가지 있네요. 보니까 미시간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뭐 소비자 기대 지수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지표들의 컨센서스가 이전치하고 좀 동일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1년 인플레이션도 똑같이 형성돼 있고 5년에서 10년 인플레이션도 똑같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센티는 약간 좀 그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영국의 채권 매입 조치로 인한 위험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또 오늘 내일 밤 내일 밤입니다. PC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최일호 성무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